커피가 가족농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커피 농장을 통해서 자립 기반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계 대공황이 오면서 커피를 안 먹게 되는 거야. 못 팔게 돼.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다시 나라로 떨어지는데, 두 번째로는 미국이 이 놀고 있는 땅에다가 바나나 농장을 하면 좋겠어. 미국이 바나나 농장을 하면서 이 바나나를 싼 값에 미국의 식탁에다 공급해주는, 그 바나나 커피가 유일하게 지금까지 수출의 가장 주요 품목이 커피하고 바나나는 지금까지도. 그리고 세 번째 자원이 뭐냐면 관광 수입이 세 번째 수입이에요, 이 나라에. 근데 이 최국빈국이었는데 지금 이 나라의 GDP 수준이 21,000달러 수준입니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 제법 잘 사는 나라예요. 물론 다른 나라, 우리나라에 비하면 떨어지긴 하지만 남미 국가에 비하면 인근 과테말라, 파나마, 콜롬비아에 비하면 2만 달러가 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정치적 혼란기를 계속 겪어요. 1940년대 독재 카르텔이 형성이 됩니다. 독재 카르텔이 뭐냐면 보수주의자들, 올 보수들이 있다거나 공화당,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제3 정치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급진적인 공산주의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특이하게 공산주의 당하고 공화당하고 서로 짬짜리가 돼서 이 독재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은 도탄에 빠져 있는데 정치들은 자기들끼리 해먹고 있으니까 1940년도에 근소한 차로 야당이 당선을 해요. 집권 여당이 계속 몇십 년 동안 집권 여당이 해먹었는데 당선을 놓치지 못하니까 여기서 선거가 부정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이 선거 판단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의회에다가 넘겨요. 의회가 결정하라고. 그러니까 의회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 선거 결과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다. 이 집권 여당 선거에서 실패한 그 집권 여당은 대통령이라고 인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선출된 대통령이 있는데 여기 의회가 또 기존의 대통령을 뽑아내니까 두 명의 대통령이 난립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두 명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탄핵된 박근혜하고 문재인이 같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러고 있을 때 일개 농장주, 그러니까 그 농장이라고 해도 규모가 큰 거죠. 중남미의 농장이 크니까. 그 농장주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 정치적 혼란기에 군대가 누구 편에 붙어야 할지 모르는 거야. 그 틈을 이용해서 그 자체적으로 조달했던 이 무기를 가지고 그 배경이 또 있는데 훈련된 무장단체인 거죠. 40일 동안 내전을 해가지고 그 허울뿐인 정부군들을 다 괴멸시켜요. 그리고 수도 입성을 합니다. 성공을 해요. 쿠데타가 성공을 하면서 미국이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평화협정을 맺게 합니다. 이 사람이 쿠데타에 성공을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전임 대통령, 선거로 뽑힌 대통령을 다 밀어내고 자기가 18개월 동안 통치를 하고 난 다음에 조건을 이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수정헌법을 내놓습니다. 수정헌법. 근데 그 당시 새 대통령을 선임했던 야당이 반대를 해. 그 야당도 수정헌법을 내서 그게 국민투표로 새로 수정된 헌법이 받아들여지는데 거기에 군대를 없애자고는 항목을 집어넣어요. 쿠데타로 성공한 사람이 군대가 있으면 또 쿠데타가 생길 거 아니야. 자기 때로 끝내겠다고 이 쿠데타의 원천 공세를 막기 위해서 군대를 없앱니다. 그게 1949년. 그 경제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 쿠데타에 성공해서 집권을 하게 된 이 사람이 내세운 게 뭐냐면 병영을
병행으로 바꾸죠. 군대 국방비를 복지 예산과 교육 예산과 의료 예산으로 쓰자.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군대에 들어가는 돈, 그게 전체 예산에 뭐 4분의 1 정도 들어갔는데 그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그 예산으로 아이들 무상교육, 무상의료, 그리고 어려운 사람과 복지 예산으로 다 쓰니까 갑자기 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 병영들은 아이들 놀이동산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코스타리카, 물론 문제가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이게 이상적인 국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도 마약도 있고 범죄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코스타리카 여행 갈 때 여행주의 국가라고 표시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스템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군대 없이 나라를 존속시키는 데 성공한 나라입니다. 49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물론 재무장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 나라에도. 근데 국민들의 90% 이상은 군대 필요 없어. 지금까지도 군대 필요 없어요. 군대 유지하느니 그 돈 가지고 애들 더 맛있는 거 사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무상의료 하자. 그 나라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도소에 담이 없어요. 콘크리트 담이 없어. 이게 가능한 나라. 이게 가능한 나라. 우리가 또 그럼 누가 거기에 있어? 교도소에 다 도망가지? 응?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 코스타리카에서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는 곳이 교도소일 뿐이지 가족들랑 같이 살아. 가족들이 그냥 가족들이 면회하면 가족들이 같이 살게 해줘. 이 예산이 가능한 이유는 국방비로 쓸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 나라가 이 군대 없이 어떻게 지금 몇 년이야? 70년이 넘었잖아요. 그동안 외침, 뭐 내전 이런 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이때마다 군대를, 우리가 군대가 필요 없는 이유가 더 분명해진 거예요. 무장을 했던 놈들이, 특히 내전을 했던 사람들이, 그 쫓겨난 대통령이라는 놈들이 과테말라에, 니카라과에 도움을 받아서 무장한 채 침략을 한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막아내, 그거를. 국민들이 막아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물리력으로는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중남미 국가들에게 이거는 명백한 반란이고, 이건 용납하지 않는다. 이걸 용납하면 다음 차례는 너희들 나라가 돼. 그러니까 이 나라에 다 협력해서 이거 불법이고 해서는 안 된다고 이 보급로를 차단해버려요. 보급이 안 되니까 군대가 지탱을 못하는 거야. 다 자발적으로 생각해요. 이 전쟁을 막는 방법은 물리력으로 막는 게 아니고 외교력으로 막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네 번이나 겪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군대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도 우리가 외교력을 더 발휘하는 게 좋겠어. 그래서 유엔 산하에 평화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에서 교육을 하는 연구소가 아닌 평화를 교육하는 기관이 딱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게 코스타리카에 있어요. 이 코스타리카 정부는 유엔이 그런 평화학교를 우리나라에 설치해달라고 협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각 유엔의 주요 사무실들이 제네바뿐만 아니라 코스타리카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위협을 받으면 국제 관계에서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코스타리카는 평화를 유지하는 방식을 물리력인 무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외교력과 국민들의 신념을 바탕으로 그걸 성취해낸 아주 유일한 나라라고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5학년 교실에 가서 그 저자가 일본 평화학자인데 국민학교 5학년한테 물어요. 넌 평화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한번 그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이 평화가 너무 막연하잖아요. 폭력 없는 세상, 전쟁 없는 세상 이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국민학교 5학년 애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평화, 민주주의, 인권, 환경입니다. 민주주의가 증진이 되고 인권이 증진이 되고 환경이 보호될 때 평화가 있는 겁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훼손이 되면 평화는 없는 거라고. 아이들이 그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입을 해봅시다. 우리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평화를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그 코스타리카의 사례를 대입해 본다면 우리 민주주의가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 알아야죠. 우리 인권, 누구의 인권입니까? 통치자들의 인권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간호사, 건설 노동자,
지금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 실업자, 이 사람들의 인권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봐야죠. 그게 이 나라 인권의 척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의 생태는 어떻게 망가져 갖고 있는지 본다면 우리가 평화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 국가이고 나라인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결론이 이렇습니다.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우리 주인 역할을 해보라고. 이 나라를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라고. 민주주의가 뽑히는 나라, 인권이 신장되는 나라, 환경이 보호되는 나라를 통해서 평화를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겼는데 우리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냥 깡패 집단 같은 이런 놈들에게 나라를 주권을 넘겨주고 우리는 나몰라를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해군기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폭력의 상징이고 거짓과 위선의 상징이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정의롭지 못한지를 금작터처럼 위용을 과시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이 건물이 해군기지 아니겠어요? 이 해군기지가 멋있네, 아 여기서 관할시도 하네, 뭐 핵 잠수함이 들어오네, 이런 거 자랑할 그런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게 하느님 선하기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정진해야죠. 정진. 저는 이 미사도 그 정진의 한 수단이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강령이 길어서 죄송합니다.